반갑습니다. 오늘의 추천 매물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19타경의 14,509호 물건입니다. 대전 물건이죠. 자, 이 물건이 근린주택인데 감정가는 11억 2,099만 7,880원에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유찰이 돼서 지금 반값 정도로 유찰되어 있어요. 49% 유찰되어 있죠. 5억 4,928만 9천원까지 지금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근린주택이고요. 이 물건이 지금 현재 토지 건물 일괄로 매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토지는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84.64평. 자, 건물은 지금 연면적 자체가 161.93평입니다. 자, 매각기일은 2020년 10월 12일 날 진행되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가장 궁금한 물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어때요?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은 옥상 형태가 있는데 옥상 형태로 보니까 어때요? 어떤 누군가 주거로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편에서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꽤 깔끔하고 뒤쪽에는 또 어떤 주차장도 있는 그런 주택 같아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어때요? 안에 가는 중간에 계단형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내부의 사진으로 본 상태에서는 어때요? 엘리베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감도로 봐도 지금 현재 계단 및 복도를 통해서 4층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없고 한마디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하고 함께 등기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린주택에서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이분화되어 있다 그랬죠. 반드시 토지와 건물에 등기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 등기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멸 기준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등기부상 권리 분석에서 토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자인 이아무개 씨가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2011년 8월 1일 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냐? 3억 9천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게 채권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금은 뭐 3억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금융이냐, 2금융이냐 이거에 따라서 120%를 설정하느냐, 130%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채권 최고액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년도 초에 또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받았네요. 1억 3천.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130% 설정한 것 같아요. 130%. 자, 11년, 13년에 대출을 받고 19년도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6년 동안에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세금을 못 냈다는 소리입니다. 자, 19년부터 이 소유권자는 어려워지기 시작했네요. 19년 10월 달에 그래서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김아무개가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현황을 한번 볼까요? 건물의 등기부를 보니까 어떤 형태냐라고 보니까 소유권자 이아무개 씨가 12년 1월 3일 날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자, 토지의 근저당은 11년 8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12년 1월 3일입니다. 그래도 벌써 어때요? 한 5개월 정도의 어떤 갭이 있죠. 하지만 이 물건에 토지에다만 3억 9천 했는데 똑같이 건물이 준공이 나면서 바로 근저당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년 1월 9일 추가 대출 똑같이 토지 건물에 등기를 했고요. 16년도부터 이제 전세권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아무개 씨 1억 2천에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19년도 3월 달에 임차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땡땡땡은 이거는 법인이겠죠. 5천만 원 들고 들어왔습니다. 19년 3월 달에 임차권 설정 강아무개 씨 2천만 원. 19년 5월 7일 임차권 설정을 했는데 주식회사 뭔데 상당히 기네요. 예. 그거는 이제 등기부를 열람해 보시면 여러분이 어때요? 정확한 권리관계를 알 수 있겠죠. 4,500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19년부터 아까 어려워졌다고 했죠. 압류가 들어왔죠. 19년 1월부터. 그런데 19년 7월 달에 또 건물에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국세네요. 국가에서 들어왔네요. 국세.
그러면서 세금을 못 내게 되니까 이제 강제경매, 김아무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강제경매는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강제경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제경매 진행한 이후에도 19년 3월달, 20년 3월달, 20년 4월달에 또 개인적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임대차 권리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뭐죠? 전입일이 전부 다 어때요? 18년, 17년, 16년, 가장 빠른 게 16년도에도 들어온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16년 12월이기 때문에 어때요? 아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소멸 기준이 되는 등기, 근저당보다 더 후순입니다. 결국은 대항력이 없다라는 소리죠. 자, 이제 미래 가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 가치 분석은 항시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다고 했죠. 보시니까 먼저 위치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대전이죠, 대전. 여러분이 이제 대전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경부선 중심이겠죠.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이 이렇게 갈라지는 쪽에 있는 게 바로 대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대전은 상당히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이겠죠. 그래서 호남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중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점점 그 목적물까지 좁혀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이제 대전 IC로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어때요?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 있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대전 복합터미널 쪽이죠. 실제로 이쪽 지역이 이제 대전 쪽에서는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구도심이지만 새롭게 또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혹시 여러분들 대전 복합터미널 가보셨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터미널로서, 고속터미널 부분으로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물건 위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니까 어때요? 가장 우리가 어떤 목적물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 근린주택이죠. 그러면 1, 2, 3, 4층까지 근린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근린주택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분실하죠. 먼저 선호도가 가장 좋은 것도 근린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주택수가 많으면 어때요? 임대 수익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체에서 어떤 직장에 퇴임하신 분들, 공직자로서 퇴임하신 분들이 선호도 1호가 다가구 주택에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걸 가장 선호합니다. 자, 임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지역 분석을 한다 보면 어때요? 미래 가치를 본다 그러면 어딜까요? 보면은 대학교죠. 대학생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이쪽으로 어때요? 새로운 수요자들이 창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학가 인근에는 다가구 주택, 근린주택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 그만큼 또 다가구 주택 선호도가 높으니까 어때요? 많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겠죠? 자, 모든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또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은 움직입니다. 반드시 현장 가서 이 물건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위치에 근린주택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한테 들어간다고 하면은 미래 가치를 위해서 입찰 포인트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입찰 포인트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위치해서 실질적으로 대학가 바로 옆에 대학생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자, 2번째 입찰 포인트입니다. 이 물건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이 공실화될 위험성이 굉장히 낮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3번째, 이 물건은 향후 묶일 염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물건은 매도하기 좋은 다가구 주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은 이미 개발이 다 이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 포인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추천 물건으로서 추천 물건은 한마디로 추천 물건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한테 추천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